매일 사진 찍어 스마트폰 사진작가. 네, 안녕하세요. 엘란비탈 박성욱 작가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명절 지나면서 좀 정신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바쁜 일들이 많아서 물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올리는 사진 잘 보고 있었고요. 어느 순간 벌써 진행 33일째 이 밴더 시작과 함께 여러분들이 사진 올리셨다면 벌써 3분의 1 이상을 달려오셨습니다. 물론 최근에 다시 조인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제 기존 강좌 들으신 분들도 제가 초대를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조인하신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그날부터 일을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통 인증글 쓰기 이렇게 나오죠. 인증글 쓰기 나올 때 인증글 쓰기를 누르고 그날 사진을 올려주시면 돼요. 다들 방법을 아실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공지사항은 한 번씩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사진 이제 올리신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90일간의 어떤 사진 여행을 하는 건데요. 그럼 90일 뒤에는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먼저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90일 정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사진 올리시고 내 사진을 올리는 거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 사진도, 예를 들어서 내가 방금 인증글 쓰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진 올리시고 적어도 하나 둘 셋 이 정도는 사진을 보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 사진 실력 성장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텀텀이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심심하실 때 있잖아, 사진 보세요. 사진 보시면 정말 좋은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우리가 많이 찍는 것도 중요한데 남들이 찍은 사진을 보시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남들이 찍은 사진을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이 또 나름의 평가를 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들이 전반적으로 느낌이 다 좋아요. 대부분의 사진들, 여러분들 올리시는 사진들이 전반적으로 느낌이 다 좋고요. 좋은 시간대, 즉 빛과 함께 사진을 찍으니까 훨씬 더 좋은 느낌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실내를 촬영하는 경우에 수직 수평 어느 정도 맞춰주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완전하게 맞출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왜곡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왜곡이라는 것은 원래는 직선으로 보이는 선이 이렇게 가장자리로 빠질수록 이렇게 휘어 보이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이제 왜곡이라고 합니다. 역사 왜곡 비슷한 말이에요. 있는 대로 보이지 않고 있는 것과 다르게 보이는 현상, 이걸 왜곡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광각 렌즈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넓게 보이게 하는 그런 렌즈라는 거죠. 이러한 광각 렌즈의 특징은 가장자리로 갈수록 왜곡이 일어난다. 그러면 왜곡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곡되는 부분을 잘라내면 됩니다. 어떻게 잘라내면 될까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촬영하실 때 확대를 해서 찍으시면 왜곡되는 부분을 잘라내서 그렇게 찍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계단 틈에서 풀이 자라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도 사진으로 찍으시면 좋죠. 다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진 찍을 때 밝기가 있잖아요. 밝기. 우리의 시선은 인지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배경이 밝으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풀에 대한 집중력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풀을 찾더라도 이왕이면 어떤 배경? 어두운 배경 속에 이렇게 풀이 있는 것을 찍으시면 훨씬 더 부각돼서 보일 겁니다. 위치는 대략 3분할 선에 만나는 점에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초점을 어떻게 하면 쨍하게 식물에다 맞출 수 있을지. 초점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 밴드에 올릴 때 초점 문제 있는 사진들을 몇 개를 봤어요. 사진 촬영하실 때 어떻게 촬영한다고요? 그쵸, 터치해서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초점을 내가 터치한다고 해서 무조건 맞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초점을 딱 맞췄는데 초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터치해서 초점이 맞으면 선명하게 보여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터치해서 선명하게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얼마 전에 물고기 사진을 올렸는데 물고기가 초점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물고기를 내가 초점 맞추고 싶으면 방법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움직여서 다니잖아요. 그쵸? 물속에서 헤엄쳐서 다니면 우리가
길게 초점 맞춰서 노랗게 바꾸면 초점 고정되죠. 그 고정된 상태에서 물고기가 움직여 버리면 초점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옆으로 움직이면 괜찮아요. 그래도 하지만 앞뒤로 움직이게 되면 초점이 나갈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빠르게 초점 맞춰서 촬영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래서 카메라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스마트폰이 정말 잘 나옵니다. 그쵸? 넓은 장면 찍는 것도 정말 잘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냅시도 지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HDR 스케이프 효과만 주셔도 웬만한 카메라 부럽지 않게 사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우리가 이제 뒤쪽을 멋지게 아웃포커스해서 사진 찍고 싶다 라고 하면 인물사진 모드, 즉 라이브 포커싱 기능을 활용하시면 또 가능합니다. 근데 스마트폰은 이제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바로 멀리 있는 것을 당겨서 찍을 때 저는 그냥 사진 찍을 때 당겨서 잘 찍히던데요. 근데 아마 잘 보시면 화질이 엉망일 거예요.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내가 당겨서 찍어야 될 일이 많거나 움직이는 물체들을 좀 찍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사실 카메라를 구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뭐 스마트폰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죠. 일단은 시도해 보시고 안 되시면 이건 어느 정도 기계적인 한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갤럭시 S22가 나오면서 이제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S20 정도에서 S20 울트라 정도에서 기술의 발전은 또 한동안 거의 뭐 많은 변화가 일어나질 않을 거예요. 지금 S22에서 말하는 게 야간 촬영을 좀 더 좋게 해주겠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야간 촬영에 대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은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어쩌면 굳이 카메라 때문에 좋은 기계로 업데이트할 필요는 없다. 업그레이드. 근데 뭐 여러분들 뭐 갑자기 뭐 돈이 좀 생기셨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디지털, 우리의 카메라는 디지털입니다. 그쵸? 디지털은 최근에 나온 것으로 좋습니다. 그 당연하죠. 그쵸? 기술력은 계속 향상되고 있고 그 기술력이 결집된 것이 바로 최신 스마트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시면 사실은 새로운 기계를 사시는 게 좋아요. 근데 새로운 기계를 산다는 것은 그만큼 값어치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 프리미엄이 있어요. 이것도 마치 프리미엄이 있어가지고 새로 나온 기계일수록 그 가치보다 더 높게 가격은 책정됩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쵸. 주간에도 사진 찍으면 좋게 나오는 순간이 있다고 했죠. 하늘이 그냥 파랗게만 보이는 날이 아니라 이처럼 구름이 드라마틱한 날. 게다가 사진의 구도도 정말 좋았어요. 그쵸? 사진의 구도도 정말 좋습니다. 자, 태양이 우리가 이제 우리 가려서 찍는 거 많이 했잖아요. 연습을. 그러니까 나뭇가지도 가리고 건물에도 가리는데 이렇게 가리지 않아도 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리지 않아도 잘 나오는 경우는 찍으시면 돼요. 특히 요즘에 또 다시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이런 날은 오히려 태양을 놓고 찍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태양을 놓고 찍는데 그것 때문에 사진이 잘 안 나온다, 초점이 잘 맞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이제 나뭇가지로 가리거나 건물로 가려서 찍으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아, 이 로봇이 서빙하네요. 그쵸? 요즘에 이제 로봇 서빙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기술력이 워낙 빨라가지고 되게 빠르게 확산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뭐 자율주행부터 해서 로봇 기술이 상당히 빠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사각형으로 사진 잘 자르셨어요. 이 사진이 만약에 어중간하게 4:3 비율이나 16:9 비율이었으면 보기가 오히려 안 좋았을 수가 있어요. 지금 나무가, 여기 나뭇가지가 3분의 1 선상에 있기 때문에 구도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죠. 이렇게 나무만 찍어도 충분히 느낌 좋죠. 그쵸? 꽉 차게, 그쵸? 너무 쓸데없는 게 안 들어가고 오히려 꽉 차게 찍으니까 느낌 좋습니다. 그리고 보정도 좀 되게 분위기 있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사진이 돼요. 그쵸? 선만 보고 찍으셨고, 지금 보면 여기 태양이 위에서, 여기 위에 어딘가 있죠. 그쵸? 태양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넣고 찍으셨어요. 안 넣고 찍은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잘 찍은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만약에 뭐 인물 사진 모드가 있어도 되고요, 아웃포커스가 있어도 되고, 아니면
음식 사진 모드도 있죠. 음식 사진 모드 같은 것도 한번 써보세요. 음식 사진 모드가 주변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뿌옇게 만들어져서 더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의 인지 심리죠. 우리의 인지는 어떻게 된다고? 인지, 무엇인가를 인지하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고요. 뿌연 곳에서 선명한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이렇게 어둡거나 아니면 주변이 뿌옇게 되면 오히려 가운데 있는 주제로 더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 사진을 여러분들이 뭐 찍으시고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라든지 SNS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젓가락을 들고 그쵸 먹기 전에 이렇게 찍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정말 먹고 싶죠, 그쵸? 근데 우리가 오늘도 또 항상 이상하네요.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배가 고파요. 왜 그럴까요? 항상 밥 먹기 전에 제가 찍고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맛깔스럽게 잘 나왔죠.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은 가까이 찍을수록 퀄리티가 더 높아지는 그런 카메라다. 오히려 카메라보다, 그러니까 DSLR이나 미러리스보다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은 가까이 찍는데 더 특화된 카메라라는 것만 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 찍으실 때 주제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다 보는 거였죠. 여기 펼쳐진 이런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치도 내가 여기 깻잎 위쪽에 둘까, 마늘 위쪽에 둘까, 마늘과 깻잎 사이에 둘까, 이런 것도 아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찍은 거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위치도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찍으신 분이 아시겠지만 최신아님. 요즘에는 사진을 제가 감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잘 찍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점프샷을 찍으실 때 좀 아래에서 위로 찍어주시면 좋은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요. 특히 겨울에는 외투도 두껍게 입고 뭐 또 하나씩 들고 있는 경우 많잖아요, 가방을. 근데 이런 경우에 스마트폰을 거꾸로 해가지고 거꾸로 해서 그나마 좀 아래에서 위로 찍어주시면 좀 더 점프하는 효과가 더 크게 보일 겁니다. 근데 뭐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해요. 제가 이게 왜 충분한가 하면 여기에 복잡한 배경이 별로 없잖아요. 만약에 여기 뒤에 나무가 있다든지 아니면 좀 어두운 색 건물이 있으면 묻혔을 거야. 하지만 묻히지 않고 정말 날았어요. 그래서 잘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아, 되게 예쁜 음식 사진을 찍으셨네요, 캔디님. 자, 정말 우리 DSLR 미러리스 전혀 부럽지 않죠? 와, 사진이 너무 예뻐요. 색감도 예쁘고. 그쵸? 음식 사진에서 왜 저는 음식 사진을 못 찍을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못생긴 음식 사진을 찍으셔서 그렇습니다. 음식 자체가 예쁘지 않으면 아무리 잘 찍어도 예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상으로 데코레이션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왜 하필이면 음식 사진에 예를 들어서 이런데 뭐 민트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거를 허브를 왜 올릴까요? 그쵸? 왜 굳이 여기 토마토 뭐 당연히 뭐 건강에 좋고 해서 올리기도 하겠지만 그쵸? 왜 올릴까요? 왜 여기 머스터드하고 케첩이겠죠? 반반 이렇게 놨을까요? 이러한 게 다 하나의 색감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잘하신 건 뭐죠? 네, 빛이 있는 곳에서 찍으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음식 사진도 정말 맛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쵸? 사진을 잘 찍히는 음식은 맛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쵸? 맛있어 보이는 음식 사진의 조건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인 카페 싱싱 가보고 싶네요. 자, 만사영통님, 네. 자, 이런 질감들 느낌 좋죠? 그리고 이 사진도 좋네요. 여기 문고리부터 해서 뿌연 느낌 그리고 어떤 선적인 느낌 다 좋아요. 자, 극강의 하이앵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이앵글 사진을 찍으실 때는 스마트폰의 각도가 정말 중요해요. 잘 찍으셨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의 각도를 내가 얼마나 끄느냐에 따라서 끄니까 이렇게 돼버리네요. 그쵸? 이렇게 얼마나 끄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끄는 정도를 잘 파악해서 해보시면 좋고요. 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보고 찍으셨어요. 길 찍으셨고, 네.
미술관에서 사진을 찍어 보시는 것도 좋죠. 찍다 보니까 확실히 우리가 뭐 이미 있는 거더라도 좀 더 잘 찍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경험이 많으셔서 잘 찍고 계셨고요. 좋은 시간대 사진, 그쵸? 자, 여기도 뭐 색상 느낌이 좋네요, 그쵸? 근데 뭐 이거는 뭐 누구나 이제 찍는 사진이고, 여기서 내가 좀 더 다가간다든지 해서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수직과 수평을 동시에 맞추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문에 수직과 수평만 잘 맞아도 느낌 괜찮고요. 그나마 이 사진은 좋은 게 색상이 대비가 되죠. 이 보색으로 대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이가 먹기 전에 사진, 상당히 그 이야기가 있는 사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이 이야기가 있는 사진인데요. 기술적인 테크닉 다 필요 없고 너무 그냥 좋은 사진이 됐죠. 그쵸? 그래서 너무 정돈된 사진보다 이렇게 어떤 순간에 포착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은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에 관심을 가지고 자꾸 찍다 보면 이러한 순간들을 포착하는 거예요. 평소에 사진 찍는 습관이 없다가 이렇게 찍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찍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쵸? 다양하게 한 방향으로 찍는 것보다 다양하게 찍으시면서 사각형 전체를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요. 이것만 담은 게 아니라 전체를 담았다는 좀 그런 티가 납니다. 그쵸? 이러한 여백들까지 다 느낌이 좋은 이미지예요. 그쵸? 뭐 이렇게 찍어 보는 거, 그쵸? 이렇게 다양한 색상과 느낌으로 뭐 작업을 하셨나요? 어떤 작업을 하셨죠? 이거 오려가지고 뭐 작업을 하셨네, 그쵸? 네, 이렇게 뭐 재밌죠? 이게 뭔가 하면 색상의 어떤 대비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보색이라는 것은 노란색의 보색은 파란색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퍼플레비님이시잖아요, 그쵸? 퍼플이 우리가 이제 여기 마젠타 종류예요. 마젠타의 보색은 기본적으로 그린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보색을 쓰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보면 옐로우하고 살짝 마젠타죠. 요 마젠타의 조합, 완전히 파란색이 아닌 마젠타와 파란색이 또 섞인 그런 모습인데 이 정도의 컬러감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눈 오는 날 사진 잘 나왔네요. 네, 사진이 잘 나왔습니다. 좋은 시간대 사진, 그쵸? 평범한 버스 정류장도 사진에 담으면 더 예쁘게 나오고요. 비록 좀 뿌옇지만 요즘에, 그쵸? 미세먼지가 너무 나빠서 뿌옇지만 느낌은 좋네요. 시간대가 궁금한데 이왕이면 이제 매직아웃 때가 더 좋고요. 근데 도시는 사실은 매직아웃을 지나더라도 하늘이 좀 파랗게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미세먼지가 또 빛을 산란시켜서 때때로 의도치 않게 또 분위기 있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가로등 같은 거 있죠. 가로등에서 빛이 이렇게 내려오면 좀 뭔가 뿌연 느낌으로 그 알 수 없는 그 되게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경우도 있다는 점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시회 갔다 온 거 하셨고, 자, 묘면님은 요즘 이제 선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쵸? 자꾸 찍으시다 보면 선에 대한 어떤 느낌이 더 드실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예술적인 사진으로 성화를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 사진도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좀 어두운 사진, 그쵸? 그러니까 밤 9시 34분에 찍으셔가지고 어둡게 나왔지만 그래도 안 찍은 것보다는 낫다. 그리고 어둠이 있으면 사실 이제 야경을 우리가 매직아웃 때 찍으면 파란 느낌이라서 좋긴 하지만 어쨌든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면 빛에 대한 우리가 집중력을 가질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시선이 빛에 모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길들이 좋습니다. 질감이 있고 이렇게 나무 색상 있죠. 이러한 질감이 있는 길, 느낌이 언제나 여러분들을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이 길은 여러분들이 앉아서 찍냐 서서 찍냐에 따라서 길의 폭이 달라질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실험해 보시고요. 너무 넓은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앉아서 찍는 것보다 아마 서서 찍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서서와 앉아서의 그 중간쯤에서 찍으셔도 좋습니다.
자, 느낌 좋게 잘 찍으셨죠? 분위기가 되게 좋네요. 간판에 어떤 표지, 그쵸? 와, 찍으셨는데 느낌이 좋게 잘 찍으셨어요. 꽃사진도 예쁘게 잘 나왔고요. 자, 이거는 인물사진 모드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때요? 벌하고 꽃에 초점 맞았는데 뒤쪽이 뿌옇게 나왔잖아요. 네. 자,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는다고요. 그쵸? 이렇게 찍는 사진이 제일 재미없는 사진이에요. 제일 재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제품은 드러나면서 잘라서 찍느냐,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그런데 몇 장을 찍었는데 사실 잘못 사진 올렸어요. 이 사진을 찍을 때 여기 있죠, 이 선만 수직이 맞아도, 이 선만 수직이 맞아도 사진은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잘랐잖아요. 그리고 대각선의 선들이 있죠. 하지만 가운데 선, 이 선이 기준을 잡아주면 가운데 둘 필요 없어요. 이 선이 3분할 선에 있어도 돼요. 어쨌든 수직만 잘 맞춰주면 생각보다 깔끔한 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람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확대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아닌 요 사람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사진 볼 때 이 사람의 시선이 가나요? 저는 항상 찍을 때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보고요. 이것도 실루엣이에요. 안 보일 것 같지만 잘 보이고요. 이 사람이 좀 더 큰 액팅을 할 때는 노려서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저는 잘 보여요.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해서 이런 느낌으로 찍으시는 것도 괜찮겠죠. 구도가. 자, 지금 보세요. 이 느낌도 있는데 조금 더 다가가서, 왜냐하면 지금 이 공간이 크게 의미가 없고요. 어차피 바위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왜 난 이렇게 자르냐, 이 뒤에 보이는 이 산의 능선 있죠. 이 또 선이잖아요. 그렇죠? 이 선은 좀 살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대략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도 우리가 하면 좀 더 주제도 집중이 되고, 그렇죠? 선을 다 살린, 여백이 별로 없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이제 빛이 너무 강하면 이쪽이 하얗게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인쇄를 하시면 이 부분이 이제 정보가 없게 나오긴 한데, 이 정도 퀄리티는 디지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디지털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좀 잘라주니까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여기 살짝 잘리니까 너무 많은 화이트홀은 좀 뺄 수가 있는 거죠. 다가가서 찍기 잘 하고 계시고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찍고 나서 무엇일까요? 이렇게 묻고 요거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재밌는 사진이죠. 컵 뒤에 보이는 강아지. 그쵸? 우리가 찍는 게 뭔지만 분명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는 사진이에요. 잘 하셨고, 이런 사진 느낌 되게 좋죠. 그쵸? 누가 이제 간지나네요 라고 표현했는데, 네, 좋습니다. 그쵸? 발가락 따뜻한 사진, 발가락에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왔네. 그쵸? 네, 눈 속에서 먹는 만찬인데요? 뭐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이 드셨어요? 제대로 드셨습니다. 자꾸 배고프게 하지 마시고요. 네, 자, 이런 데서 또 추울 때, 라면도 추울 때 먹으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밖에서 먹는 이유가 있어. 그쵸? 붕어빵. 네, 자, 여백의 좋아요. 이런 사진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가운데 두고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측면에 빼서 찍는 거죠. 근데 이 사진은 또 가운데 두고 찍는 것도 오히려 더 괜찮을 수 있어요. 여기서 딱 가운데 내려온 게, 왜냐면 여기 가운데 내려오면 여기 불빛이 이렇게 퍼지잖아요.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퍼질 거예요. 그럼 주변이 딱 어두우면서 중간이 싹 밝으니까 이런 또 이미지는 가운데 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연습하는 단계니까 여기도 더 보시고, 여기도 더 보시고, 여기도 더 보시고, 그렇게 다양하게 찍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빈티지 컵들도 정말 예쁘고요. 강아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A컷, 우리가 A컷이라는 게 이제 베스트 샷인데요. 매일매일 베스트 컷을 찍기는 정말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찍기가 힘드니까, 그쵸? 그래서 가끔은 이제 예전 사진도 올리고, 근데 뭐 이 카페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은 거의 올리지 않고 있는데, 뭐 어쨌든
그날 딱 뭐 찍을 만한 사진이 없으면 예전 사진을 올리셔도 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날 사진을 찍으시는 게 제일 좋긴 하고요. 그래야지 또 여러분들이 사진을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고, 또 그게 바로 이 카페의 취지기도 하죠. 지금 우리 이 밴드의 취지기도 합니다. 90일 동안 사진을 계속 관심을 가지자는 그런 취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90일 지나면 정말 많은 사진에 대한 안목도 생길 거고요.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과 빛과 어둠이 만났습니다. 네, 이런 느낌도 좋죠, 그쵸? 자, 이제 여러분들이 창을 찍을 때 이제 내가 비친다는 것도 생각하시고요. 뭐 내가 비치는 모습을 또 잘 찍으신 건 괜찮아요, 그쵸? 내가 어떻게 보이게 할까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말 예쁘죠? 이 자체가 예쁘니까. 사진은 예쁜 거 찍으면 예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예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좀 상황을 더 바꿀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쁜 걸 찍어야지 예쁜 이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진이 예쁠 조건을 제가 여러 가지를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느낌 좋죠, 그쵸? 예쁜 걸 찍으면 예쁘게 됩니다. 그쵸? 예쁜 걸 찍으면 예쁠 수밖에 없죠. 뭐 이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쵸? 빛이 들어오는 곳에서의 다육이들, 아이들이 노는 모습. 아이들이 아니라 아빠요? 너무 다들 잘 찍고 계셨어요. KTX에서 항상 여러분들의 손에 카메라가 들려 있습니다. 그쵸? 스마트폰을 스피드를 어찌 표현할 수 있을까? 스피드를 표현하시고 싶으시면 셔터 스피드를 좀 느리게 만들면 되는데요. 느리게 어떻게 느리게 만드나요? 라고 하시면 제가 예전에 그 라이트룸 사용하는 영상을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라이트룸 카메라로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게시물 있으니까 아마 공지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찾아서 찍어보시면 됩니다. 네, 편집술, 뭐 편집술이라고 할 건 없지만 네, 그래도 네, 이렇게 또 주변을 어둡게, 그쵸, 비네팅 효과를 주신 거예요. 스냅시드에 가시면 그 비네팅 효과가 있어요. 그걸로 해보시면 되고요. 이 질감이나 빛의 느낌 좋아요. 민꾸님 되게 많은 시도를 잘 하고 계시니까 찍어보시고요. 시니아님 이 느낌 되게 좋네요, 사진이. 그러니까 여기 자체 내가 여기 벤치에 앉아서 보는 풍경은 아마 단순했을 거예요. 가로등 하나 있고 달이 있고 뭐 단순하지만 예쁜 분위기긴 해요. 그쵸? 가로등과 달과 구름. 근데 나는 오히려 의자를 같이 놓은, 내가 앉아있는 내가 아니라 의자가 바라보는 세상을 찍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관점의 이동인데요. 되게 상당히 좋은 시도예요. 그리고 구도도 좋고요. 이런 사진은 굳이 여기서 수평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적당한 긴장감 좋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가로등이 그 수직을 맞추고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수평을 맞추기보다 수직을 맞추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잘 찍은 사진이에요. 역시 점프샷. 소래습지 생태공원이죠. 네, 점프샷. 무릎만 살짝 올려서 무릎만 꺾어서 하시면 많이 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근데 항상 무릎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아시는 분 요즘 무릎이 안 좋으시다고. 네, 정말 예쁘게 잘 찍은 사진이에요. 자, 이제 바깥에 흑백으로 하면서 안쪽을 색상을 둬서 만드셨고요. 김태수님은 이것저것 많이 시도하시더라고요. 카메라에, 여러분도 그러니까 카메라에 있는 기능을 이것저것 만진다고 고장나는 게 아니니까 자꾸 만져보세요. 뭐가 있는지. 네, 낙산공원. 네. 자, 요렇게 또 제가 가끔 쓰는 거죠. 이렇게 조명 같은 거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조명이 나는 램프들 이용해서 찍으시면 사진이 정말 예쁘게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이 자체가 조명일 수도 있고, 아, 조명이네. 원래 자체의 조명이구나. 근데 요즘에 뭐 이렇게 장치하려면
이 선만 사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합니다. 방법은 사실은. 색상 요소. 이 사진도 정말 예쁘네요. 그쵸? 물이 딱 떨어져서 여기 물이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노려서 찍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노려서 찍으셨을 거예요. 그냥 찍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디테일이 큰 차이를 만들어요. 퀄리티가 아주 다르게 만드니까 우리 요 작은 디테일도 잘 보시면서 찍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꽃이 폈나요? 2월 7일 꽃핀 거 찍으셨네. 정말? 어디죠? 여기가? 자, 꽃 찍으실 때 그러니까 인물사진 모드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드립니다. 인물사진 모드, 꽃사진 찍는 모드가 바로 인물사진 모드예요. 자, 다들 뭐 너무 잘 찍으셨어요. 지금처럼 계속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쵸? 빛과 그림자 뭐 다들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이시고요. 그래서 서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말을 많이 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자주 올리시고요. 그리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또 시간이 되면 제가 또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지금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또 90일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저하고 똑같이 이제 시작하셨던 분들은 지금 33일째, 그쵸? 33일째. 자, 33일째니까 나머지 57일도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엘람비타의 박승욱 작가였고요. 또 사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